오늘은 유산균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유산균은 워낙 많이들 드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유산균에 대한 질문들도 많으시고, 또 제 주위 지인들도 유산균에 대해서 좀 한번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서 한번 유산균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유산균은 왜 먹어야 하나요? 유산균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유산균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뭐 등등등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료는 뭐 제가 알고 있던 지식적인 것들과 경험, 그다음에 견해들도 있고 저런 자료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요번에 일하면서 이제 많이 몇몇 분한테 들었던 건데, 이제 홈쇼핑 마트 또는 인터넷에 판매되는 물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물건을 뭐 딱히 나쁘다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여기서 또 제공되는 정보가 또 워낙 제한적이기 때문에 또 그거를 볼 줄 안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품도 있지만 어쩌면은 확실치 않고 안 좋은 제품들도 있고, 또 무엇보다 가격이 엄청 더 비싸더라고요. 또 보면은 자세히 보면 두 개, 세 개를 먹어야 되고 함량도 좀 적은 것들도 있고 가격들도 좀 비싼 것 같고요. 그래서 주위에 전문가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선택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약국 가셔서 사시면 웬만하면 평타 이상은 쳐요. 중간 평균 이상은. 왜냐면 거긴 약사라는 전문직들이 있고, 또 그곳은 계속 손님들이 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안 좋은 제품을 갖다 놓는 그런 용감한 약사님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국 가셔서 구입하시면 평균 이상은 하고, 그래도 저런 루트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면 아시는 전문가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해외 제품, 그러니까 해외 직구죠. 이제 국내 제품을 비교하면, 저는 미국 약사이면서 또 한국 약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일을 해보고 지금 또 한국에서도 일을 해봐서 비교를 해보기가 더 용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일할 때도 저나 또 미국에 있는 약사님들은 인터넷 직구 물건을 권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게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써야 되고, 어느 정도 어떤 원료사이고, 어떤 유통 과정을 겪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제품인 거를 확신은 할 수 없고 또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제품하고 미국 제품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제품들은 비타민 B라고 하더라도 B1, 2, 1, 2, 3,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그네슘, 아연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밸런스가 좋게 잘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미국 거는 그렇게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두 가지, 세 가지에서 이제 고용량, 그러니까 메가도스라고 하죠.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메가도스가 좋을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해외 뭐 직구나 해외 제품들을 선택을 하실 때는 좀 전문가한테 여쭤보시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래, 이래서 이제 유산균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죠. 그래서 논문에 나와 있는 정의를 번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적당한 양으로 투여될 때 숙주, 즉 우리 몸이죠. 숙주의 건강상의 이익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 그다음에 또 프리바이오틱스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는 식이 물질로서 유산균이 위장관에서 더 잘 생존하게 도와주기 위한 유산균의 먹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산균 제품들 보시면 뒷면에 이렇게 보면은 뭐 무슨 균 이렇게 나와 있지만 프락토 올리고당 뭐 요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산균은 웬만하면 유산균 먹이가 좀 다 들어가 있긴 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신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요거는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를 모두 포함한 제품을 명칭하는 건데, 저의 견해로는 일단 프로바이오틱스를 그냥 유산균을 드셔보시고요. 거기서 만약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신바이오틱스를 드셔보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처음부터 신바이오틱스가 또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거를 드셔보시기보다는 요즘 유산균에도 유산균 먹이가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산균을 드셔보시고 거기서 안 되면 그때는 신바이오틱스라는 제품을 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유산균의 접근과 이해, 이래서 이거는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효과가 있다, 어떤 분들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저의 견해로는 부작용이 일단은 적은 게 굉장히 큰 매력이고요. 그다음에 이미 효과를 본 많은 케이스들도 존재를 하고, 이미 많은 연구와 논문들이 지금 쏟아져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뭐, 약사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에서도 유산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많이들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견해로서는 부작용이 일단 거의 없는 게 큰 매력인 게 첫 번째 이유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본 케이스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저 또한 유산균을 지금 먹고 있고요. 그래서 저의 견해로서는 유산균이 굉장히 건강에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산균은 왜 각광받고 중요할까? 요건데요. 요즘 우리가 이제 항생제에 많이 노출돼 있죠. 뭐 감기약에도 들어가 있고, 뭐 염증약에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생제가 물론 나쁜 균을 죽이는 이로운 점도 있지만 얘가 또 유익한 유익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좋은 균들도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생제가 많이 노출된 요즘에서는 유산균이 각광받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의 증가. 그래서 이제 장은 뇌랑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건강한 장이 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각광받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요즘 이제 너무 바쁜 일상생활이다 보니까 불규칙적인 식습관과 패턴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술, 담배, 커피, 가장 큰 게 이제 불규칙적인 식습관이죠. 이거로 인해서 장이 건강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유산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런 이유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소화 관련 질환들과 장에 관련된 질환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산균이 또한 중요하고, 그다음에 특히 여성분들은 비뇨에 관련된 질환들과 생식기에 대한 질병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유산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유산균은 또 면역 관련, 그다음에 염증 질병들이 워낙 종류가 많고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염증 관련 질환들은 뭐 알러지나 소화성 궤양이나 관절염, 뭐 아토피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래서 유산균이 각광받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들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면역 활성 강화, 그리고 밸런스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면역계의 이제 활성도를 높이고, 이제 다양한 항체라고 하면 우리 몸 면역을 보호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뮤노글로빈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또 이제 우리 체내로 침입하는 어떤 적들을 감지하고 면역 시스템을 작동하는 거를 톨라이 리셉터 2, 숫자 2라고 하는데, 요거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요, 유산균이. 그다음에 장 점막 내에 있는 이제 수지 장세포의 작동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이상 면역 반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염증 질환이나 알러지나 자가 면역 반응 등을 이렇게 억제 조절을 시켜주는 T 레귤러 셀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의 생산을 증가시키는데 또 도움을 주고요. 또 장 속에 있는 해로운 균, 그러니까 유해균이 전신적으로 이제 감염되고 하는 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거를 만들어주는 해로운 균의 번식을 억제 사멸해서 건강에 이제 이로움을 주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유산균이 장관 내에 이제 들어가서 약한 산성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산성 환경을 싫어하는 대표적인 유해균들이 이제 포도상구균, 콜레라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의 증식을 억제해 주는데 이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장관 내 연동 운동과 배변 리듬 조절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설사나 변비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유산균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유기산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장관 내에서 원활한 연동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서 그래서 결국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배변 리듬의 이제 적절하게 조절이 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전신으로 퍼질 수 있는 독소의 해독 작용에 도움을 준다고 이제 해놨는데요. 해독 작용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유산균으로 인해서 이제 증가된 이제 유익한 균들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전신으로 이렇게 혈류를 통해서 갈 수도 있는 독소들을 이렇게 여과시켜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최대는 뭐 40%까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장 점막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을 방어하는 이제 1차 관문이기 때문에 저런 작용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죠. 다음에가 이제 항암 작용에 도움을 준다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제 유해한 이제 해로운 균들의 그 증식을 억제시켜 줌으로써 그 혹시 해로운 균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민 또는 암모니아, 페놀 등을 이렇게 아예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방어해주고 억제해주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항암 작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뇌신경계 질환들의 예방 및 건강한 뇌신경 기능 유지 그리고 정신신경계 병증 개선 및 예방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제 장을 다른 말로는 제2의 뇌라고 해요. 제 두 번째 뇌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뇌만큼 또 뇌보다 약간 덜 하지만 굉장히 많은 신경세포가 다량으로 밀집돼서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장 내에서 두뇌 신경 촉진 인자가 또 생기고 또 실제로 처방으로 나온 우울증약에 실제로 쓰이는 이제 세라토닌이라든가 가바 또는 글루타민 형성에 관여를 해서 이제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요런 작용 때문에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또는 ADHD 환자들에게 간접적으로 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의 증식을 억제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헬리코박터균이 위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산균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의 증식을 억제해서 왜냐면 유산균이 이제 젖산과 초산을 만들어서 이 균이 증식되는 거를 막아주는데 또 도움을 줘서 이게 이제 위염 치료에도 또 도움을 주고 예방에도 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작용 때문에 항생제로 인한 또 부작용이 대표적인 게 설사인데 이 설사를 막아주는데도 도움을 또 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비뇨 이제 생식기균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도움 대표적인 게 방광염 질염이죠. 그래서 유산균은 이제 대표적으로 저런 방광염 질염을 만드는 균이 이스트균인데 이 이스트균의 증식 억제에 도움을 줘서 생식기 관련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데 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가 마지막으로 치아성 세균의 억제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주염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요거는 논문 보니까 어떤 쥐를 통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 유산균을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먹인 케이스가 이렇게 이빨이 더 고르게 나고 치주염이 감소되는 그런 논문들도 또 실제로 있더라고요. 자, 다음은 이제 유산균을 통해서 기대되는 개선에 또 개선과 그리고 도움을 주는 증상들인데 요거는 여기서 한번 자르고 두 번째 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